사건 발생 전날이었어요. 다음 날 촬영에 필요한 소품을 빠짐없이 정리했죠. 그리고 소품 준비를 마치고 바로 퇴근했어요. 퇴근 시간이 몇 시였죠? 한 저녁 9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해보니까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고추참치가 없어졌어요. 고추참치! 어떡해! 고추참치! 어떡해! 고추참치! 제 고추참치를 찾아주세요. 사건 발생 9시간 전 아이고. 이지사이언스 사무실. 자, 이제 소품만 챙기면 끝! 페트병 5개! 팀의 막내인 규랑 작가는 다음 날 있을 촬영에 필요한 소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품은 회사 공금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팀원들이 각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었다는데요. 그리고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가 자, 그리고 가위랑 테이프. 그리고 고추참치. 자, 이제 퇴근.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촬영을 위해 가장 먼저 출근한 규랑 작가는 또 한 번 소품을 체크하는데요. 그런데 화이트보드, 가위, 테이프, 고추참치. 없어! 촬영의 핵심 소품! 고추참치가 사라진 겁니다. 어떡해! 고추참치! 어떡해! 고추참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고추참치. 간밤 이 고요한 작가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라진 고추참치, 그 행방을 찾기 위해 최고의 엘리트들로 뭉친 이지 과학수사대 그들이 나섰습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현장에 남아있는 모든 증거물은 곧 단서가 되며 과학수사의 초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맞춰져 있죠. 그 첫 번째 증거, 지문입니다. 지문은 외부 작용이 없는 한 변하지 않고 사람마다 각각 다른 모양을 띠는데요. 심지어 같은 날 같은 얼굴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들도 지문만큼은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지문이 남아있을 만한 곳에 알루미늄이나 흑연가루를 뿌리면 손에 땀과 기름으로 찍힌 지문 자국에 가루가 달라붙어 그 형태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거나 사건 현장이 오염된 경우 온전한 지문 채취에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족적입니다. 득희 선배, 왠지 이쪽으로 걸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근방에 무조건 있어. 뭐가 보이나요? 불을 끄고 가변 광선기를 비추자 와우! 눈에 보이지 않던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신발과 바닥이 접촉할 때 생기는 이 족적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품고 있는데요. 팔 사이즈, 신발의 모양과 종류, 보폭을 통한 용의자의 키, 그리고 연령대까지 추측할 수 있죠.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 한 호프집 여주인이 둔기로 맞아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CCTV도 없던 당시 증거라 보는 깨진 맥주병에 새겨진 1cm의 쪽지문과 족적뿐이었는데요. 이 증거물만으로 용의자를 추적하기엔 당시의 과학기술력이 역부족이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10여 년 후 분석기술의 발달은 여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는데요. 당시엔 무용지물이었던 1cm의 쪽지문에서 용의자를 색출할 수 있었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키높이 구두였다는 사실을 통해 용의자들 중 키높이 구두를 즐겨 신던 진범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꼭꼭 숨어왔지만 과학 앞에 완전 범죄란 없었습니다. 아직은 미궁에 빠져있는 고추 참치 도난 사건. 지문과 족적은 발견됐지만 중요한 증거물인 고추 참치의 행방이 묘연한데요. 뛰어난 눈썰미로 고추 참치를 찾아 나선 엘리트 수사관들. 어때요? 뭐 좀 찾았어요? 잠깐만. 바로 이거야. 깨끗이 비어진 채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고추 참치. 이제 고추 참치에서 채취한 지문과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을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캔한 지문을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에 입력하면 지문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문형은 물론 융선이 끊어지거나 갈라지는 위치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지문과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대조, 검색해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고요. 족적 역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누적되어 있는 족윤적 시스템으로 발 사이즈부터 신발의 상표까지 다양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브리핑해볼게. 잘 들어. 일단 규랑 작가 책상 근처에서 3개의 족적이 나오고 2개의 다른 지문이 나왔어. 하나는 규랑 작가 거고 다른 하나는 청소부 권 씨의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직 미확인이지. 그리고 책상에서는 책상을 닦다가 찍힌 권 씨의 지문 하나, 그리고 그 후에 누군가의 지문이 하나 더 발견됐어. 게다가 증거물이 이 고추 참치에도 또 다른 사람의 지문이 발견됐다 이거지.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해. 고추 참치 도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청소부 권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사건 당일날 아침에도 작가실을 청소를 했나요? 네, 청소했습니다. 이 발자국이 권 씨가 청소할 때 신는 신발의 자국과 같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해보죠. 드리면 되나요? 얼른 주세요. 100% 일치하네요. 얼른 가져가세요.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가지고. 괜찮습니다. 작가실은 몇 시쯤 있었죠? 한 5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작가실 청소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혹시 마주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남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작가실 책상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표정이 되게 불안해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작가실 책상에 있는 어떤 걸 가지고 황급히 작가실을 나갔어요. 그 인상착이라도 기억나요? 인상착의가 키가 보통 성인 남성 키였고요. 아, 풍채가 남달랐어요. 그리고 두 분처럼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안경이요? 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만난 적 없나요? 없었던 거. 아! 제가 작가실 청소가 끝나고 화장실 청소를 갔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가 거울 앞에서 거울을 보고 있더라고요. 얼굴은 보셨나요?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 굉장히 말랐고 그다음에 체구가 작았고요. 생머리에 머리가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목격자의 기억을 토대로 가상의 얼굴을 만드는 몽타주. 몽타주는 얼굴형을 비롯해 눈, 코, 입의 모양새, 머리 모양과 주름까지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1만 1000여 개의 유형 중 용의자와 가장 근접한 특징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죠? 이 사람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 맞아요. 맞아요? 아닌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 얼굴을 토대로 한번 전봇대에 좀 붙이고 좀 조사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죠. 작가실에서 채취한 족적의 주인 이지사이언스 제작진 GPD, 고추 참치 캔에 남아있던 지문의 주인 이지사이언스 제작진 박PD,
고추 참치 도난 사건의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합니다. 권 씨, 여기 있는 두 사람이 새벽에 본 두 사람 맞죠? 네, 맞아요. 남자분은 작가실에서 봤고 여자분은 화장실에서 봤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고추 참치라고 보지도 못했는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몰라요 나는. 아 그럼 그 시간에 규랑 작가 책상 주위에서 왜 서성거렸습니까? GPD 진실을 말하세요. 당신의 족적이 나왔습니다. 그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건 전날 밤이었어요. 규랑 작가가 최근 그 계속된 야근으로 안색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졸려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응원의 편지를 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왕년에 한 편지 했거든요. 규랑 작가에게 요즘 많이 힘들지? 힘들어도 조금만 아자아자 화이팅! 언제나 뒤에서 널 응원하는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가 돼줄게. 늘 꽃길만 걷길 바래. 아니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다음날 촬영 날이기도 해서 꼭두 새벽부터 출근했습니다. 제가 좀 쑥스러움이 많은 편이라 아무도 없을 때 얼른 규랑 작가 책상 위에 편지를 두려고 작가실에 갔는데요. 그때가 아마 5시쯤 넘었을 거예요. 편지 하나 전하는 게 얼마나 떨리는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음먹고 책상 위에 편지를 올려놓는 순간 에이 그때 하필 그때 청소부 권씨가 들어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놀래가지고 편지를 다시 들고 나와버렸어요. 바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오. 이럴 때가 아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신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니라는 눈치인데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준비했습니다. 손 올리세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빨리 올리세요. 아프지 않죠? 안 아파요. 빨리 올리세요. 나는 뚱뚱하다고 생각한다. 아니야. 나는 나이에 비해서 좀 동안인 것 같다. 최강동원 GPT. 내가 지금 얼만큼 잘생기고 동안인데 무슨 소리야? 이거 문제가 많구만. 고문기잖아. 깜짝 놀랐네. 거짓말쟁이가 따로 없네. 거짓말쟁이가 따로 없네. 우리 지피디님. 생일 땐 제가 거울을 사드릴게요. 선배, 보니까 거짓말쟁이가 맞는 거 보니까 용의자가 확실하네. 용의자 맞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용의자 박 PD.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이 고추 참치 빈 캔이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나왔고 당신의 지문까지 나왔습니다. 이래도 발뺌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거 내가 받는 거 맞거든요? 근데 내가 안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날 뭘 잘못 먹은 건지 하루 종일 배가 아파갖고 화장실에 계속 들어날라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쾌거를 이루고 나와가지고 손 씻으려고 이제 딱 나왔는데 세면대에 웬 고추 참치 캔이 떡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화장실에 빈 참치 캔이 있나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온 게 다예요. 나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거밖에 없다고요. 계속 발뺌하는데 박 PD. 왜요? 뭐야? 잠깐 그 손 치워봐요. 오른손 치워봐요. 오른손. 뭐야? 그 피 아니에요? 뭐지? 피 맞잖아요 그거. 피 아니에요 이거. 고추 참치 따다가 베인 거 아니야? 딴 적이 없는데 뭘 배워요. 맞잖아요. 맞네. 걸려 들어왔어. 겁나 답답하네 진짜. 미치겠네 얘가. 박 PD 범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잠깐만. 내가 그때 화장실에 갔거든요. 근데 누가 후다닥 지나갔거든요. 색깔 있는 슬리퍼였는데 분홍색 슬리퍼였어요. 분홍색이요? 네. 선배 그러면 분홍색 슬리퍼면은
드라이어 슬리퍼 아니에요? 그렇지. 확실해요? 아침에 규랑 작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편지를 살짝 놓으려고 갔었거든요. 근데 의자 위에 규랑 작가 가방이 있었어요. 규랑 작가? 두 용의자의 증언으로 사건의 의뢰인이 용의자가 된 복잡한 상황. 여러 단서들이 일제히 가리키고 있는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너무 어렵다 이번 사건. 아니 박 PD도 아니고 치 PD도 아니고 뭐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네. 심증은 너무 많은데 물증이 없다. 참. 이럴 때 톡 반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미국 CSI로 연수를 가셔가지고. 그래도 조언이라도 얻을 겸 영상 통화 한번 걸어볼까? 좀 걸 수 있어요? 그럼. 아 빨리 걸어봐요 빨리. 진짜 걸리지. 아하, 우리나라 과학수사계의 전설 톡반장님이 미국 연수 중이라 안 보이셨군요. 왜 안 받으실까? 그러게. 미국이라. 하이엘로 톡반장님. 아니 미국물은 좋은가요? 미국 완전 좋아요. 헬로. 햄버거. 햄버거. 어떻게 과학 수사는 잘 돼가고 있나? 톡 반장님, 저희가 이번에 아주 큰 사건을 맡았는데 혈흔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루미놀 시약으로 혈흔을 찾아낸 다음에 뭐지? 띵크 페놀프탈레인으로 피를 검출할 수가 있지. 오, 역시 톡반장님 살아있네. You got it? I know. 그럼 나는 이만 햄버거 먹으러 갈게. 톡 반장님 연수 잘해요. 나중에 봐요. I like 강남 스타일.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지 스타일. 사건 당일 아침, 박 PD가 화장실에서 본 분홍색 삼선 슬리퍼의 주인공이 정말 규랑 작가였을까? 규랑 작가의 가방을 봤다는 GPD의 말은 진실일까? 용의자들의 새로운 진술로 점점 복잡해지는 바로 그때! 그 손 한번 치워봐요. 손 치워봐요. 에이 뭐야 이거? 이 반창고 뭐야 이거? 왜 말을 못해요 바로? 얼버무리지 말고. 잠깐만. 수상한데? 이 옷은 또 뭐야? 피자국? 혈흔 감식 의뢰해보죠. 박 PD와 규랑 작가의 옷에서 발견된 의문의 붉은 자국. 이 둘 중 누군가 고추 참치 캔에 베인 거라면 참치 캔 뚜껑엔 분명 혈흔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네. 괜찮아? 전 괜찮아요. 아니 이거 괜찮냐고. 선생님, 이 중요한 증거물인 고추 참치에 혈흔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믿겠습니다. 먼저 육안으론 보이지 않는 혈흔을 검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미놀의 반응을 이용한 화학 발광 검사법인데요. 알칼리 용액인 루미놀에 화산화나트륨이나 화산화수소를 넣어 혼합액을 만듭니다. 이 혼합액을 혈흔이 의심되는 곳에 분사하며 화산화나트륨이 혈액 속 헤모글로빈을 산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면서 푸른빛의 화학적 발광을 일으키죠. 혈흔 검출 두 번째는 페놀프탈레인 반응입니다. 박 PD와 규랑 작가의 옷에 묻은 붉은 자국이 혈액인지 기타 다른 물질인지 알아볼 수 있죠. 이 실험에서는 카스틀마이어, 화산화수소, 에탄올 시약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카스틀마이어, 즉 KM 시약이 핵심이죠. KM 시약은 증류수, 수산화칼륨, 아연가루, 페놀프탈레인 가루를 정량 섞어 2~3시간 동안 가열해 만든 시약입니다.
이제 혈액을 검출해 보겠습니다. 면봉에 혈액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묻힌 후 에탄올 용액을 떨어뜨린 다음 페놀프탈레인이 들어있는 KMC약을 떨어뜨립니다. 약 5초 후 과산화수소를 떨어뜨리면 혈액일 때 이처럼 핑크색으로 변하게 되죠. 이렇게 색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 성분이 과산화수소를 산화시키면 페놀프탈레인에 들어있는 용액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고요. 이 실험의 결과로 혈액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헤모글로빈 속 유기철분인 헤미,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키면서 산소를 만들고 이 산소가 KMC약 속에 페놀프탈레인을 산화시켜 핑크색을 나타내는 것이죠. 혈흔 감식 결과 박 PD의 것은 혈액이 아니었고 규랑 작가의 옷에 묻은 물질이 혈액으로 판명! 그렇다면 이제 참치캔에서 발견된 혈액과 규랑 작가의 혈액이 일치한다면 곧 범인이 밝혀지겠죠. 혈액 속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란 용액 속의 용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하는 원리인데요. 우리 이지 과학수사대는 간단한 키트로 원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과지에 색깔별 수성펜으로 표시를 하고 종이에 물을 닿게 합니다. 물이 종이를 따라 올라가면서 펜 속의 색소가 퍼지기 시작하죠. 색소들은 물을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속도차로 색소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추참치 도난 사건의 범인은 누구냐고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팀원들 중 가장 먼저 출근한 규랑 작가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허기를 느끼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촬영 소품이었던 고추 참치. 식욕이 이성을 이기는 순간. 딸깍. 고추 참치 뚜껑을 따면서 손을 베이고 마는데요. 맛있어. 규랑 작가, 짤 텐데 밥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역시 내 사랑 고추 참치. 고추 참치 한 캔을 뚝딱 피운 찰나 인기척에 놀란 그녀는 황급히 화장실로 피합니다. 지문과 혈흔을 은폐하기 위해 물로 깨끗이 씻는 치밀함을 보였죠. 인기척의 주인공은 바로 GPD. 규랑 작가가 화장실로 도망친 후 GPD는 편지를 두기 위해 작가실을 찾았고 바로 그때 청소부 권 씨가 GPD와 마주쳤죠. 그 시각 박 PD는 출근과 동시에 화장실로 뛰쳐갑니다. 그 소리에 놀란 규랑 작가는 당황한 나머지 참치캔을 세면대에 둔 채 화장실 칸으로 숨었다가 후다다다다닥 화장실을 빠져나갑니다. 규랑 작가가 다시 작가실로 돌아갔을 때 청소부 권 씨가 작가실을 떠나면서 이 둘은 엇갈리고 만 것이죠. 행복을 만끽한 박 PD가 세면대에서 빈 참치캔을 발견하곤 쓰레기통에 버린 후 청소부 권 씨가 화장실로 들어오죠.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긴 박 PD의 흔적. 박씨 나 여기 있어. 박씨. 내 사람은 이렇게 엇갈렸던 거죠. 완전 범죄를 계획한 규랑 작가. 하지만 세상에는 완전한 범죄란 없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족점이 나왔습니다. 족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